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왜 뜬금없이 영상을 찍냐면은 제가 그 전에 그 다른 선배님들이나 여타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운동 노하우나 지식 같은 것을 몇 번 공유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번 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운동 지식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제 상태는 저가 작년에 산에서 내려오다 발목을 접질러 가지고 제가 인대가 파열돼서 한 달 반 정도 통깁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깁스 풀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또 운동을 안 하다 해서 그런지 바로 또 장경 인대염이 와가지고 지금 4개월 넘게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게 장경 인대염이 제가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플 때 소염 진통제를 먹는데 약을 먹으면은 바로 통증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괜찮은 줄 알고 운동을 해봤는데 운동할 때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한 3km 정도 가다 보면은 슬슬 통증이 올라오는데 계속 그렇게 이제 약 먹고 쉬고 반복하다가 지금 한 달 넘게 또 쉬고 있거든요. 운동 전혀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괜찮다 싶어가지고 약을 또 안 먹어봤는데 이게 또 약을 안 먹으니까 한 이틀 정도 돼서 통증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지금 인터넷 같은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보강 운동, 엉덩이 운동을 지금 많이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꾸준히 보강 운동 위주로만 하고 있고요. 지금 제 상태는 이렇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할 얘기는 뭐냐? 우리가 개인마다 그 기량의 차이가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량 차이는 그 최대 산소 섭취량의 차이 때문에 기량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자, 최대 산소 섭취량이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하프나 풀코스 경기를 나가게 되면은 심박수가 160에서 170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상태로 제가 1시간 넘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포트 할 때는 180 정도에서 1분은 넘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일반 러너분들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자, 여기에서 최대 심박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기량 차이가 나는 건데, 자, 최대 심박수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훈련은 뭐냐?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자,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리 달렸다 천천히 달렸다 반복하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심박을 높였다가 내렸다가 자꾸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심박에 대한 이것도 몸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 심박수가 올라가게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높은 심박에서도 이제 버틸 수 있는 몸이 완성이 되는데, 인터벌 트레이닝의 단점이 뭐냐? 저희가 이제 지금 요즘에 러닝 붐인데 새로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희가 평소에 다른 구기 종목이나 다른 운동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근력이나 체력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운동 같은 거 하지도 않고 음주, 흡연 이렇게 그런 거에 찌든 생활 하다 보면은 체력이나 근력 같은 게 현저히 떨어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 가게 되면은 바로 부상의 지름길입니다. 아셨죠?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좀 생기는데, 자, 그래도 나는 그 최대 심박수 올리고 싶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언덕 훈련입니다. 언덕 훈련.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언덕 훈련. 자, 언덕 훈련의 이점이 뭐냐? 언덕 훈련 자체가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빨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언덕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천천히 뛰어도 몸의 부하가 많이 가요. 근데 천천히 뛰니까 몸에 부하는 있다고 치더라도 부상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심박은 계속 올라가. 자, 빨리 뛰지 않고도 심박을 계속 올리기 위한 훈련이 뭐냐? 언덕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언덕 훈련만 한다고 해서 절대 기량이 늘진 않아요. 우리가 최대 심박수를 올린다고 치더라도 몸이 그 스피드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피드에 적응을 하려면 또 평지도 빨리 뛰어줘야 되는데, 자,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도 평지를 어떻게 뛸까요? 저희가 보통 이제 하프나 풀코스 마라톤 대회를 나가게 되면은 본인이 달릴 수 있는 최대 전력의 한 80% 정도를 뛸 거예요, 아마.
이 80% 정도의 페이스를 LT 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연습을 할 때도 이 LT 페이스로 자주 뛰어줘야 기량이 같이 늘립니다. 자, 우리가 대회 페이스가 80%라고 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90% 나가기도 하는데, 이 초보 러너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최근에 나간 대회에 한 70에서 80% 컨디션 좋으면 80 그대로 가시고, 안 좋으면 70%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대회를 나가면은 여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10km부터 시작해서 최종 목표가 풀코스잖아요. 그럼 풀코스 전에 보통 하프를 많이 나가시는데, 내가 하프 대회를 나가고 준비한다 그러면은 내 LT 페이스 70% 정도 페이스로 15km 정도는 평소에 뛰어 주셔야 이게 또 기량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고, 최소 주 2회 정도, 물론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최소 주 2회 정도는 해주시는 게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 훈련을 LTPS를 하는데 기량이 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내가 과연 이 페이스로 몇 킬로를 뛰는지 아니면 몇 분을 뛰는지 한번 본인 가민이나 아니 코러스 요즘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스트라바 피드를 한번 봐보세요. 본인 거를 과연 내가 얼마나 뛰는지 보면은 거의 제가 봐서는 5km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5km도 안 되는 페이스는 우리가 제 생각에는 TT라고 하거든요. 타임 트라이얼. 말 그대로 전력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3km, 5km를 전력으로 뛰어서 TT를 해야 그게 기량이 느는 거지. 그 정도 페이스는 3km, 5km 정도는 70%에서 80% 정도 LT 페이스로는 절대 기량이 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기량을 늘리려면은 3km를 몇 번 쉬었다 우리가 한 서너 번 반복하는 게 3km LT 페이스 4회 요런 식으로 훈련해 주셔야지, 그거 한 번 한다고 해서 절대 기량이 늘지 않으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이게 어떻게 늘 거라는 거를 본인이 인지를 하고, 내가 어떤 이런 훈련을 계속 꾸준히 해왔을 때 기량이 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다른 훈련법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센스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번외로 저희가 정말 뛰면서 정말 힘들어 죽겠다, 더 이상은 못 뛰겠다, 여기서 더 뛰면 죽을 것 같다, 절대 안 죽습니다. 저희 몸은 저희가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기 전에 뇌에서 미리 차단을 해버립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달리다가 쥐가 나잖아요. 쥐가 난다는 것은 여기서 더 이상 달리면은 내 몸에 이상이 올 것 같다고 뇌에서 미리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해서 빨리 달릴 수가 없고, 그렇게 돼서 페이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뇌가 미리 차단하기 전에 거기서 조금은 더 끌어낼 수 있는 의지는 있어요. 저희가 의지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운동장을 만약에 25바퀴를 7km잖아요 뛰게 되면은, 자 23바퀴 뛰고 나서 마지막 2바퀴는 더 이상 못 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멘탈을 기르셔야 돼요. 멘탈을. 자, 멘탈을 어떻게 기르냐? 훈련밖에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의지와 멘탈을 기르셔야지 그게 딱 기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의지를 어떻게 갖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운동은 다이어트, 살 빼기 목적으로 이거를 접근하셔가지고는 절대 기록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쉽게 말해서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이번 풀코스에서 싱글 하고 싶다, 아니면 서브 4를 하고 싶다, 그 본인의 강력한 목표하고 동기의식이 있어야지 이거를 멘탈을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뛰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한 대회를 타켓으로 잡고 내가 목표 설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이제 훈련 스케줄을 제가 내줄 테니까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이게 내 운동에 대한 그 동기부여도 생기고, 거기에 또 이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훈련을 소화했을 때 그런 성취감을 또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제가 훈련할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제가 또 얘기를 해볼지 한번 생각해가지고 영상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